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나라에서는 크게 더 확산되지 않고 약간의 진전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체적으로는 더 확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한 지역에서 확진자도 많고 희생자도 발생하는 것에 참 가까운 마음인데요. 중국에서도 점차적으로 누그러져서 피해가 없기를 염원을 가져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설교 주제로 활보일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상시영륜주의사항을 이제 가르쳐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누구나 일상생활, 사회생활, 인간생활을 하여가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으로 상시영륜주의사항을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 상시영륜주의사항에 대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법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패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상시영륜주의사항의 길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공부길이고 우리가 스스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상시영륜주의사항은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제 수도인 일과로 밝혀주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아침은 뭐라고 그랬죠? 아침은 수양정진, 그 다음에 낮은 고온노력, 저녁은 참회반성. 이제 저절로 애워지실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활불일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있는 부처의 일과다 이것은 살아있는 부처의 일과다. 그래서 아침은 수양 정진,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으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 수양 정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신 수양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초창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에 정신병 환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 좀 되시나요? 네. 지금 세상을 보면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 좀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거를 추구해 가다가 그것이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발달 속도 빠르고 하니까 이것이 뜻대로 이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번뇌 망상이 많고 분심초려로 생각을 끓이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자포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염세증도 난다. 세상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혹은 또 신경쇠약자도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극도에 들어가서는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된다. 아까 이제 법문봉독 하셨죠, 그죠? 지금 주사의 목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한데 대한민국이 13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이제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감,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회가 좀 돼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꼭 자살하는 사람까지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체련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이제 지적 욕구가 있죠.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이제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도, 욕심,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 그러죠. 사실은 그런 어떤 지적 욕구와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건설된 문명이 지금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질 문명, 과학 문명.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지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하려는 그런 마음과 어떻게 육신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편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명이 과학 문명이고 그것이 이제 물질 문명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과학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죠? 나날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문명의 발달 속도가 과거에 한 몇백 년 전에 한 100년, 200년 걸릴 그런 발달 속도가 지금 현재는 한 1, 2년 만에 그냥 확 일어나죠. 그만큼 이제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릅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그 교도님들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전기는 다 들어오셨나요? 전기. 동의는 웃으시는데 안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영사님 그때 전기 들어오셨어요 집에? 초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 전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전기도 그때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 TV나 그 다음에 냉장고, 전화기 이런 것들이 언제쯤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한 어디 중학교 다니실 때인가요?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저도 시골 출신인데 제가 어릴 때 동네 TV가 이렇게 한 대 생겨가지고 막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서 마당에서 막 TV 보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시골 같은 데 TV가 들어온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냉장고 이런 것들 보는 건지. 핸드폰이 처음 생긴 것이 얼마 안 됐죠? 한 몇 년 전쯤 될까요? 핸드폰이? 80년대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 생각이 나는데 90년대 전 들어왔네. 우리 육촌 형인가가 자랑한다고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근데 크기가 이만했던 거예요. 굵기가 이만한 거예요. 그것도 가격이 비쌌어요. 그것도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나올 때 그랬죠. 아주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뭐 무중기 수준이죠. 보의 상징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거 안 쓰죠. 조그마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핸드폰도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손으로 탁탁 던지면 되고 얼마나 편리하게 됐습니까? 스마트폰도 그 발달 속도가 신제품이 거의 한 해마다 새롭게 나오죠. 전혀 새로운 뭐 몇 년 전까지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 지금 이제 폴더폰 나왔죠, 그죠? 이게 접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면이 접치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뭐 옛날에는 카메라 그 소니 카메라 같은 데 있는 거 막 요요 카세트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그 인기였고 그런데 지금은 뭐 이 하나에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한 정보들, 지식들 유튜브 들어가면 거의 다 있죠,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빠른 발달이 되고 있죠. 이제 그 빠른 발달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뭡니까? AI,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 우리 사람은 다 지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능이 있는데 기계가 사람이 하는 지능을 이제 대신해주는,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사람이 만든 지능이다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AI. 우리나라에서는 AI가 유명해진 것이 이세돌하고 알파고 때문이었죠. 이세돌이 몇 대 몇으로 졌죠? 4대2인가?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 한판 이겨가지고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못 이깁니다. 지금은 알파고 제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세돌이 그 이겼던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 바둑에 대한 그 과거의 바둑 기사들이 뚜었던 그 바둑 패턴들 있죠, 그죠? 그런 정보들을 다 입력을 했답니다.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에 기반해갖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조금 더 학습을 해서 지가 스스로 학습해서 이겼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둑에 대한 과거의 바둑 기사들이 떴던 그런 지식들을 정보들을 다 입력하지 않고 바둑에 대한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이렇게 바둑을 두면 뭐 이렇게 이 바둑이 가두져야 이게 잡히죠,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 원리만 이렇게 몇 가지 입력을 했는데 이제 그 알파고 제로끼리 서로 인공지능끼리 서로 바둑을 뚜가지고 지가 스스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뭐 몇 시간 되니까 한 초보 단계 바둑 수준이 이렇게 되고 지가 스스로 뚜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3일쯤 됐을 때인가 알파고를 이제 이겨버리고 알파고를 지가 이겨버리고 알파고 제로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버렸다고 해요.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 기술도 있죠, 그죠? 로봇 그 TV 같은데 한번 보셨어요? 로봇이 덤블링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로봇 그러면은 어릴 때 마징가 제트, 태권도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지금 로봇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뒤로 한 바퀴 휙 돌아버리고 막 이런 로봇이 있고 그래요. 이게 로봇 산업이 이 정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면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물건 배달하고 그럴 때 누가 배달합니까? 사람이 배달합니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운전자 없이 이제 운전하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딱 음식 넣으면 가서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가서 이제 집 앞까지 딱 배달해주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달됐냐면 왓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의료기 암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에 입력을 다 해갖고 그 인공지능이 어떤 증상을 보면 이 사람이 암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정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려주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인공지능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자, 이렇게까지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 택배 하시는 분들, 운송업 하시는 분들 앞날이 좀 걱정스럽겠죠. 이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다 대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은행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은행 안 가고 뭘로 다 합니까?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도 판사는 이제 재판하고 그럴 때 과거에 재판했던 그 정보를 뭐라고 그러죠? 판례 같은 걸 AI 같은 데 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거 판례 다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기계를 학습 같은 거는 쉬우니까 판례를 다 입력해 놓으면 판사보다 판단이 더 정확하게 해버려요. 지금 뭐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교육할 때는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좀 아무리 교사라도 좀 화날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때도 있겠죠. 인공지능 로봇은 화냅니까? 안 냅니까? 뭐 잘못해도 다시 또 가르치고 아주 성실하게 그냥 착실하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생활이 정말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생활이 많이 편해졌죠. 육신의 생활이 많이 편해졌는데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또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금방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죠? 미래가 많이 불확실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제 더 그럴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빠른 그런 변화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이게 순발력 있게 따라가는 것이 이게 또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스마트폰, 최신폰 쓰고 계세요? 저도 한 좀 싼 2, 3년 된 스마트폰을 주로 씁니다, 저는. 이거 연세가 드실수록 그 시대의 이런 빠른 흐름에 적응하기가 어떻습니까?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도 가벌관계다, 빈부격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사관왕 차지한 영화 뭡니까? 기생충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뤘죠. 빈부격차에서 오는 이제 그런 사회 문제점에 대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다 공감을 하는 거죠. 한국적인 문화의 바탕을 했지만은 빈부격차라는 게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라 다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아카데미 사관왕까지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빈부격차라는 것이 향후에 AI,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게 되면 그 AI와 로봇 같은 걸 가진 기업 같은 데는 그 부를 더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저기 미국의 금융 허브 어디죠? 거기 금융 월가에 이제 어떤 금융가 어떤 사장님이 거기는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졸업생들이 뭐 하버드나 뭐 여러 가지 스탠포드나 이런 좋은 대학을 그렇게 졸업한 인재들이 그쪽에는 한 600명 정도가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다 AI를 도입을 했대. AI를 도입하니까 금융 예측 같은 거 AI가 뭐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습력하고 그러니까 이 600명 중에 599명인가가 한두 명만 남기고 다 내보냈답니다. 그 머리 우수한 그런 인재들은 AI가 더 잘하는 거 돈을 더 많이 벌죠. 정권 같은 거를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라는 것도 향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러죠. 지금은 한 4, 5%인가 몇 퍼센트, 한 10%인가 그 사람들이 부의 전체 부의 한 90%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이 AI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0.01% 이런 사람들이 부의 거의 99%를 이제 가져간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이렇게 거의 중산층계층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예측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정말로 그런 암울한 미래가 올 수도 있지만 또 하기 나름에 따라서 또 전혀 새로운 정말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그려갈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걱정,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취업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이 스트레스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 이것이 불면증이나 우울감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진척이 되겠죠. 혹은 이제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오겠죠. 이것이 이제 더 진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자살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대가는 거죠.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까지 돼 가는가? 저는 이제 그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흐름, 그런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는 삶이 지금 이제 이런 형국인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꼭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탕물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참 허둥대면서 이제 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보석하고 깨진 유리가 있을 때 그 구분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이 좀 흙이 풀어지가 좀 흐려. 그런데 이게 깨진 유리인지 보석인지 그것이 구분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빨리 보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욕심에 끌려가지고 보석을 빨리 찾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흙탕물 속에서 손을 여기도 넣었다 저기도 넣었다 막 이 보석인지 반짝인 게 있으면 보석인 줄 알고 이도 집었다 저것도 집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있죠? 손이 다치죠. 손이 다칩니다. 보석인 줄 알고 잡았는데, 반짝해서 보석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깨진 유리 조각이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혹 운이 좋아가지고 보석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깨진 유리를 잡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현대 사람들의 삶의 그런 패턴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 보석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허둥대면서 움직이지 말고 흙이 좀 가라앉아서 물이 맑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가만히 좀 내가 기다려가지고 흙이 좀 가라져가지고 물이 맑아지면 어떻습니까? 보석하고 깨진 유리가 구분이 바로 딱 되죠. 내가 자세히 보려고 하지도 않고 탁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딱 구분이 됩니다. 바로 구분이 딱 돼요.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흙탕물 속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석 찾으려고 움직이니까 나도 둥달아서 빨리 안 찾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딴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나 혼자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둥달아갖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친단 말이에요. 다쳐. 자, 그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탕물이 좀 가라앉을 때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흙탕물 속에서 보석 찾는
그것이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있는 마음 상태가 흙탕물 상태죠. 그런 마음 상태가 흙탕물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길, 여기에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길, 이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행복을 추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는 가는 길이 알고 보니까 깨진 유리가 있는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멈춰야죠. 멈춰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맑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맑혀야 된다. 그런 흙탕물 속에서 급해가지고 우선 급하다고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급해서 막 거둥지둥 그렇게 하면 다친다. 멈춰서 기다리면서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 내 마음의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 걱정, 근심이 가라앉고 맑혀야 된다. 맑혀야 돼. 그 맑히는 것이 뭡니까? 맑히는 것이 정신수양입니다. 수양입니다. 정신수양을 하다 보면 그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흙이 가라앉듯이 이제 가라앉아서 없어지죠. 마음이 평온함을 얻게 된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것이 가라앉으면 맑아지면 뚜렷하게 밝아요. 맑으면 밝아. 물이 맑으면 밝죠. 맑으면 밝습니다. 밝아.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활불일과 상식용주의상으로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수도의 일과라고 보시는데 그게 이제 활불일과죠. 그래서 아침 시간 어떤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 그런 시간에 그 내 마음의 그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 혹은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그런 흙탕물로 가라앉히는 수양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맑은 물이 돼가지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야 밝아서 내가 줍는 것이 보석인지 깨진 줄인지 바로 구분이 나고 내가 하는 은행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는 길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자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명쾌하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내가 걱정,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흙탕물 속에서 보석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야. 급한 마음에 그냥 조급해. 안 서두르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흙탕물이 더 흐려져요. 흐려진 흙탕물에서 어떻게 그 보석이 보이겠느냐 이거죠.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을 했죠. 그렇게 발전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불안감 있는 건 더 심해지거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뭘 찾습니까? 명상을 찾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지성이 오히려 이제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 명상을 찾아가 명상을 하고 그러면 명상 문화가 큰 문화를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그런 영향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세상의 흐름을 다
내다보시고 정신 수양의 필요성을 그 정신 수양의 목적에서 그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스트레스라는 말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언어 대신에 뭐 분신초려 혹은 염세증 이런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 단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맑히는 수양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다 일어나시면 이제 세면장 가서 일보시고 양치 신고를 모셔야 되니까 먼저 신고 모시기 전에 양치는 기도하기 전에 양치는 꼭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양치하시고 법신불 전에 하루를 다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신고, 그리고 또 발언의 서원을 올리는 그런 신고를 이렇게 다 모시고 하루를 딱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모시고 나서 좌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좌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맑히는. 좌선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이렇게 자성과 기도와 독경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져요. 흙탕물에 그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자성이고 기도고 독경이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들은 그런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흐려진 마음이 이제 맑아진다는 그런 의미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좌선 기도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하루를 미리 연마하는 시간을 살 때라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일의 순서를 잡아보는 거죠. 하루 일의 순서를. 우리가 아침에는 무슨 일을 하고, 오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순서를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요 일은 먼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급한 일이라. 이렇게 일의 순서를 한번 다 잡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좀 해보면서. 일의 순서가 잡히면 하루가 이렇게 하루가 제대로 틀 잡히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감사와 서원의 신고로서 딱 시작을 하고, 혼탁해진 마음을 흙탕물과 같은 우리 마음 한번 맑히고 나서 맑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이제 미리 연마를 한번 해가지고 하루 일의 순서를 딱 잡고 그렇게 하루를 맞이를 하도록 대형사님께서 이제 밝혀주시는 것이 수도인의 일과 8구 일과에서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 수양 정진 시간 이제 가는 겁니다.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시류에 끌려서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삶이 무엇과 똑같으냐? 흙탕물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 같다. 이런 삶은 흙탕물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 같다. 흙탕물 속에서 보석 찾으려고 허둥지둥 조급하게 움직이면 다친다. 그럴 때일수록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수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맑혀야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죽는 것이 보석인지 깨진 줄인지 대부분 구분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행복으로 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 불행으로 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 스스로 구분이 돼요. 스스로. 맑으면 스스로 밝으니까. 다 그런 지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성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불성이죠. 그런 이제 수양 시간을 갖는 것이 상시없는 주의사항에서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으로 이제 갖는 거다.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없는 주의사항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수양 시간으로 갖는 것이 꼭 출가를 해서 도당에 살아야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신 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습관 들이는 것이 사실은 녹록지 않죠. 처음에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습관 들이는 것이 이제 처음엔 좀 어렵죠. 습관이 된 분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습관을 우선 들여야 돼요. 자, 이제 습관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 한꺼번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나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도 1시간씩 아침부터 시작을 하고 해야지 해갖고 딱 하잖아요. 며칠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3일 가면 네. 3일가 오래 가는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자, 1분이라도 내가 신고 모시고 앉아서 이렇게 자선 시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네.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한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늦게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났어. 늦게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늦게라도 짧게라도 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됩니다. 1분이라도. 그렇게 내가 1분이라도 안 빠지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1분이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신부 모시고 잠깐 명상하는 시간이라도 갖는다. 그걸 딱 정해놓고 출근하기 전에 1분이라도 딱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몇 달 가다 보면 그게 딱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시간 늘리는 것은 쉬워져요. 1분, 2분 되는 것은 쉽습니다. 2분이 5분 되는 것도 쉽고 5분이 10분 되는 것도 쉬워져요. 그러고 7시에 일어났던 것이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점차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져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1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아침 수양 시간을 갖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딱 하시고 그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그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습관. 그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그런데 이제 광명의 발달 속도가 엄청 빠른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갖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뭐냐 하면 제가 경험상으로 아는 건데,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 단지 아직 못 낫는 것은 아직 그 약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다? 반드시 해결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아까 제가 막 AI, 로봇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좀
좀 겁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그러실 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맑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면 다 길이 있어요. 복잡하게 나는 세상에 뒤처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마음을 맑히고 다 보면 다 길이 있어. 다 길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어. 그 6.25가 터지고 아무리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나도 살 사람 다 살아요. 다 길이 있어. 현명하게 거기서 다 대처하면 다 그런 복잡한 사회가 되고 아무리 그런 사회가 되어져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밝히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맑혀야 된다. 마음을 맑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인류 전체에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 수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다. 지금 시대가 과거에도 수양이 필요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양이라는 것도 우리 천도풍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도풍 배우면 그런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실상사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맑은 기운이 이렇게 탁 오면 이렇게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어떤 인성이 있었습니까? 실상사에 이제 선을 맞아가지고 성객들이 모여서 선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맑은 기운을 보다 보면 그런데 맑은 기운이 떠서 그 주변에 있는 민물 곤충까지도 그 맑은 기운에 쌓여서 제도가 천도를 받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대선교단 교원님들이 이런 수양 시간을 교당에 와서 기도를 통해 천일 기도를 통해서든지 못 오시는 상황에서는 집에서라든지 그렇게 수양 시간을 하시게 되면 교도님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기운이 주변에 미쳐갖고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돼요. 주변에 정화가 되고 제도 인연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혼탁한 사회를 맑히는 하나의 큰 일을 하시는 거기도 하죠. 그것이 그 자체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혼탁한 세상에 맑은 바람을 불리고 맑은 빛을 던져주는 그런 우리 대선교단 교원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